베란다에서 영상 찍어보기는 또 처음입니다. 배경 설명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되게 좀 재미난 일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저희 아들 장난감 총 부러진 부품을 3D 프린터를 이용을 해서 고치는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어요. 됐습니다. 이렇게 그렸죠? 자, 디자인은 다 됐어요. 아, 이거 오랜만에 써보는데 야, 이거 오! 그 영상의 댓글이 되게 재밌었던 게 뱀브랩 뭐합니까? 협찬 좀 해줘라. 공동구매 한번 가자. 뱀브랩. 근데 뱀브랩 본사에서 그걸 봤나봐요.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알고 보니까 영상 올라가는 오늘부터 뱀브랩에서 공식 할인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좋은데 조금 더 이거 구매하시는 분들이나 저한테도 마찬가지고 추가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와중에 신세계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본사에서 할인하는 거 플러스 필라멘트 4개. 스풀이 있는 게 아니라 리필형이긴 한데 어쨌든 4개예요. 합쳐서 공동구매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좋습니다. 할인가에다가 여기까지 더해줘 주는 거니까 필라멘트 싸지 않아요. 뭐 자잘하게 신세계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금까지 또 혜택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 베란다 다 치우고 세팅을 했어요. 세대를. 지금 아마 3D 프린터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브랜드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진행하는 게 P1S, P2S, H2D 단품이 아니라 AMS 콤보예요, 다들. 이 AMS가 뭐냐면은 뭐 단순히 뭐 이렇게 뭐 필라멘트 넣어두는 데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있으면은 여러 가지 색을 출력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빨간색이랑 파란색이랑 섞인 것도 출력을 할 수가 있고 그 과정이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빨간색을 출력하다가 파란색 바꿀 때 되면은 얘가 우르르 감기면서 빨아들여요, 자동으로. 그 다음에 파란색을 자기가 넣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능은 어제 우리 동네 하루 종일 비가 왔거든요. 습도가 한 70%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필라멘트 습도 관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건조하게 유지를 해야 되는데 밖에 놔두면 그게 잘 안 돼요. 습기를 먹어가지고 나중에 출력해 보면은 막 이상한 뭐 팝콘 터지는 소리가 나. 이 안에서는 28%로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요약을 하자면은 가장 입문형 모델, 그리고 입문형 모델과 크기는 똑같아요. 출력할 수 있는 크기는 똑같은데 좀 세세한 업그레이드가 된 제품이고요. 그리고 H2D는 훨씬 더 큰 출력물이 가능하고 챔버 온도 관리가 이것보다 훨씬 더 액티브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챔버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특히나 우리나라 겨울에 한번 프린트를 해보면은 이거 절실하게 느끼거든요. 제가 장난감 같은 3D 프린터 결국에 안 쓰게 된 이유도 그건데, 베드는 필라멘트를 붙여야 되기 때문에 뜨끈뜨끈해요. 필라멘트가 붙거든요. 그런데 출력이 되면 될수록 위에서 레이어가 쌓이면서 위에는 식겠죠. 그럼 수축률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필라멘트가 베드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이렇게 밴딩, 워핑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돼버려요. 단순히 이렇게 워핑만 되는 게 아니라 출력하고 있는 면까지 그게 튀어오르면서 나중에 또 스파게티 돼버리는 그런 최악의 문제가 생기거든요. 1년 내내 여름 날씨에 건조한 습도가 유지되는 그런 나라이지 않는 이상,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이 챔버 없이 3D 프린터를 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 너무너무 힘든 것 같아요. 제가 그것 때문에 그 장난감 같은 걸 사가지고 결국에 안 쓰게 된 거예요. 쓰면 쓸수록 스트레스만 받으니까. 2주 정도 어쨌든 지금 계속 쓰고 있는데, 어떻게 설치했는지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모든 제품은 챔버 안에 AMS가 들어가서 패키징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부피를 좀 줄여야 되니까. 매뉴얼 보면 다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일단 얘를 꺼내는 게 우선이에요. 근데 단순히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볼트 고정이 되게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볼트를 최대한 다 풀러서 꺼내서 이 위에 올려놓고, 챔버 내부에도 그 배송 도중에 뭔가 파손이 되지 않기 위해서 여기저기 볼팅이 돼 있고 스티로폼이 껴져 있고 되게 많아. 그래서 그거를 꼼꼼하게 일단 다 빼는 게 1차적입니다. 그거 저도 꼼꼼하게 다 뺀다고 뺐는데 막 에러가 나더라고요. 봤더니 저기 하나 안 뺐구나, 또 에러 나, 저기 하나 안 뺐구나. 제가 해보니까 실제로 그거 다 빼는 게 한 반 이상이야, 세팅이. 그 다음에 AMS랑 본체랑 연결을 해주면 되는데, 여기에서 H2D가 강점인 부분이 하나가 딱 보이더라고요. 필라멘트를 쏴주는 노즐이 얘는 한 개씩이고 얘는 2개예요. 쌍권총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노즐이 하나이기 때문에 양쪽에서 들어와서 얘를 쓸 것인가
다 쓰면은 빨아당기고 얘를 넣고 출력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빨간색으로 출력을 하다 보면 노즐을 빼놨다고 해도 밑에 빨간색이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빨간색을 빼놓고 파란색을 집어넣더라도 노즐 청소를 자동으로 막 비비고 막 저쪽에서 막 저 끝에서 막 비비고 하면서 하거든요. 그게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반면에 이거는 노즐이 두 개이기 때문에 청소를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이거 쐈다가 바로 멈추고 요거 쐈다가. 그래서 출력 시간이 상당히 차이가 나거든요. 한 가지 색깔로 출력했을 때는 사실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속도가. 그런데 색깔이 섞이는 순간 얘가 진짜 최고입니다. 처음에 이제 전원을 넣고 나서 기본 세팅하는 게 여기 떠요. 뭐 안녕하십니까, 뭘 누르세요. 그냥 누르는 대로 누르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컴퓨터랑 선으로 연결해서 쓰는 컨셉도 되겠지만 사실 그렇게 쓰라고 만든 제품은 아닌 것 같아요.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게 정말 편하거든요. 얘도 우리 집에 와이파이 연결을 해야 돼요. 내 컴퓨터나 내 스마트폰도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거 출력해줘 누르면은 클라우드 거쳐가지고 얘한테 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유선 연결이 필요 없는 상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와이파이 세팅이 필수인데, 일단은 이거 설치하기 전에 뱀브랩 스튜디오를 PC나 스마트폰에서 먼저 회원 가입을 해 놓으면은 여기에서 바로 붙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사실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은데, 어떻게 컴퓨터로 스마트폰으로 어떻게 해서 출력을 하는지를 일단 좀 보여드리고, 제가 지금까지 출력했던 결과물들을 가지고 좀 복기를 해보겠습니다. 아, 요거는 최고다. 아, 요거는 좀 내가 실수를 했구나.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사용감 어떤지, 그리고 말 그대로 이제 스파게티 진짜 망하는 거, 그런 일은 과연 일어났는가 안 일어났는가, 제 방으로 가서 좀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마 설치 과정에서도 나올 겁니다. 칼리브레이션을 하라고 뜨거든요. 제가 예전에 쓰던 3D 프린터를 비교 안 할 수가 없는 게, 그거는 모든 칼리브레이션이 손으로 돌리면서 했는 거였어요. 그거 손으로 하기가 쉽지 않아요. 물론 고수분들은 그거를 어떻게 맞추던데, 그게 안 맞으면은 붙었다가 일로 가면은 막 필라멘트가 붕 떠버리고 또 스파게티 되는 거예요. 오늘 보여드리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전 과정이 자동입니다. 근데 단순히 레벨링만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 칼리브레이션을 해요. 설치할 때 최초에 칼리브레이션은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정말 출력물의 품질을 위해서라면은 3D 프린터를 조금 움직이거나 해도 저는 칼리브레이션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뱀부 스튜디오에 가입이 돼 있고 와이파이가 잡혔다면은 자동으로 이런 화면이 뜰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저 같은 경우는 프린터가 두 개가 지금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H2D가 있고 지금 뭐가 지금 프린트를 하고 있는데, P2S 같은 경우에 지금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H2D 같은 경우에 지금 실시간으로 뽑는 과정을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PC에서만 볼 수 있냐? 아닙니다. 저는 진짜 이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스마트폰 앱에서도 지금 어떻게 출력이 되고 있는지가 뜹니다. 이게 집에서 같은 와이파이에서만 뜨냐? 아니에요. 클라우드 환경이기 때문에 해외에 나가서도 뜰 거예요. 로그인만 돼 있으면은.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지 출력 상황을 볼 수가 있고, 심지어 저 배드만 깨끗하게 정리가 돼 있으면은 뱀브랩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그런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디자인하는 걸 올려놓는 데죠. 뭐 온갖 것들이 여기 다 있어.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점심 먹다가 이거 프린트해야 되겠다 딱 눌러놓으면은 집에 와보면은 프린터가 돼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어떻게 출력을 하는지를 하나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D CAD를 해가지고 자기가 직접 디자인해서 출력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도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제가 몇몇 개 만든 거는, 그런 것들은 제가 실제로 CAD로 그린 것들도 있거든요. 일단은 다른 분들이 만들어서 올려놓은 파일을 출력해보는 게 테스트로 되게 좋겠죠. 그래서 여기 온라인 모델을 들어가 보면은 여기에 정말 재밌는 것들이 많습니다. 와, 저건 절대로 출력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런 것도 있고 뭐 이런 거 이거 재밌는데, 이거 뚜껑 잃어버렸을 때 괜찮겠는데 3D 프린터로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거 맞아요. 뽑을 수는 있어.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이거를 7시간 뽑아야 되겠어요? 아니면은 다이소 가가지고 2,000원 주고 사겠어요? 뽑을 게 있고 안 뽑을 게 있어요. 저는 뭐 이렇게 공동구매 한다고 해서 모든 걸 다 뽑을 수 있으면 나 이렇게 뻥치고 싶진 않아요. 걸릴 건 걸러야 돼. 이런 것도 많이 뽑는다고 사람들이. 자, 보세요. 이게 10,000명이 뽑았는데, 이거 솔직히 누가 쓸모 있어서 뽑았겠어? 간단한 거 하나만 제가 골라볼게요. 전 이런 거 많이 필요해요, 사실. 조그만 부품들이 많아가지고. 어떤 프린터를 지원하느냐? H2D, 아까 제가 대부분 써보니까 P2S, P1S, 아까 보여드린 3개 모델은 다 지원해. 여기 보시면은 P1S 누르면 2.7시간 걸린다고 나오죠. 2S, 그 다음 비싼 거 2.9시간, 그리고 제일 비싼 거 H2D 2.8시간. 속도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가격 차이는 많이 나지만 다운로드 및 열기를
자, 이렇게 세팅이 됐습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거 설명하면 밤새 될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거, 제 경험상 이렇더라라는 것만 몇 가지 설명드리면은 P2S로 가볼게요. 저는 두 개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일로 가서 볼 수가 있거든요. 베드 사이즈가 좀 작아지죠. 요거를 슬라이스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아까 2.8시간인가 그랬잖아요. 슬라이스는 뭐냐면은 자, 3D 프린터는 뭐 주입으로 쫙 짜서 뽑는 게 아니라 아주 얇은 벽돌을 쌓듯이 레이어를 계속 쌓아 올리는 거예요. 찰흙으로 도자기 만들 때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붙여 올리는 것처럼 프린트를 하기 위해서 각각의 한 슬라이스를 어떻게 정의를 할 것인가를 컴퓨터가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거예요. 슬라이스를 해보면은 이제 시간이 나옵니다. 2시간 43분이 걸린다. H2D도 똑같이 해보면은 아까 시간을 보셨잖아요. 얘도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2시간 44분 비슷하죠. P2S로 갈게요. 필라멘트 4개를 넣을 수 있는 장치가 다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색깔을 자동으로 넣어서 프린트를 할 수가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뚜껑은 빨간색, 요거는 이렇게 누르면은 2번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프린트 되겠죠. 당연히 AMS가 자동으로 바꿔주니까. 이렇게 슬라이스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4시간 24분으로 튀어버려 시간이. 프린트되는 과정을 이렇게 쫙 보면은 자 보세요. 인간이면 어떻게 할 것 같아? 노란색으로 이걸 전부 다 만들고 그 다음에 빨간색을 다시 만들겠죠. 근데 3D 프린터는 처음부터 빨간색과 노란색을 한 레이어마다 반복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바꿔가면서 출력을 해야 돼. 그러니까 노즐 한 번 바꾸는데도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4시간 24분으로 늘어나 버리는 거죠. 근데 반면에 H2D로 한번 가볼게요. 네, 계산해 보니까 2시간 57분. 단색으로 출력했을 때는 속도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은데 색깔이 섞이는 순간 속도 출력 차이가 엄청나죠. 물론 여기도 꼼수는 있어요. 얘 따로 뽑고 얘 따로 뽑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보고 있다. 출력해야지 눌러놨는데 집에 왔을 때 모든 게 프린터가 완료돼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H2D가 단순히 큰 거를 뽑을 수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색깔을 뽑을 때 굉장히 빨리 뽑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출력하기. 타임랩스를 얘기를 안 드렸구나. 장치에 가보시면은 저장고라고 있어요. 3D 프린터 안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요. 출력을 다 하고 나면은 출력이 어떻게 됐는지를 타임랩스로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좀 빨리 돌리면은 이런 느낌이죠. 이것도 좀 빨리 돌려볼게요. 네, 당연히 켜놓는 게 좋아요. 그리고 레벨링도 아까 칼리브레이션 하면서 했지만 뭐 프린트 하면서 또 이렇게 또 흔들리고 하면서 나는 그래서 너는 이거 오토로 해놔요. 그러니까 오토로 해놓으면은 출력하기 전에 한번 살짝 합니다.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거든요. 그리고 뭐 유량 역학 칼리브레이션 뭐 어려운 거 있고 노즐 뭐 실패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다 오토로 해놓고 저는 출력을 하는 편이에요. 뭐 그런 이유에서있는지 실제로 H2D가 제일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세계 중에 제일 비싼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은 3D 프린터를 한번 이렇게 나쁜 경험을 제가 진짜 되게 나쁜 경험이었지 그때 정말 너무 싼 걸 사가지고 이런 경험을 해본 사람은 알거든. 3D 프린터야말로 정말 보수적으로 바라봐야 돼요. 최대한 실패가 안 되고 옵션이 많고 이런 걸 찾게 되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외부에 있는 색깔 하나 그리고 AMS에 있는 색깔 여기 빨간색으로 이렇게 간다고 돼 있죠. 두 가지 색으로 번갈아 가면서 출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되게 볼만한 게 많은데 요거는 이제 노즐의 온도죠. 노즐.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내부 온도. 냉각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왜 냉각이 되지? 네, 추워가지고 막 워핑이 생기고 그러는데 오히려 좀 더 따뜻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챔버 안에는 엄청나게 큰 열원이 있어요. 베드죠. 히팅 베드. 베드 때문에 이미 굉장히 따뜻한 상태예요. 오히려 너무 따뜻하기 때문에 적정 온도로 바람을 빨아들여서 순환을 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속도 저는 지금 166%까지 올려놨습니다. 네. 스탠다드로 해놓을 수도 있고요. 그럼 시간이 갑자기 팍 튈걸요? 그러니까 10시 54분 완료로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썼던 게 워낙 옛날 거고 싸구려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3D 프린터는 여전히 이런 속도로 출력하는 줄 알았어요. 지금 화면으로 보이는 건 약과입니다. 저는 워낙 좀 좁은 면을 프린팅하고 있어서 지금 노즐이 빨리 움직이는 게 안 보이는데 제가 찍어놓은 화면이 좀 있어요.
저는 처음에 이걸 보고 야 저렇게 빨리 움직이는데 저게 프린트가 되는 게 맞아? 정확하게 지금 프린트가 되고 있나? 그게 의심이 들 정도로 빠르게 움직이더라고요.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냐면은 심지어 3D 프린터가 전체가 흔들흔들거려요. 실제로 결과물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안에 있는 프레임 전체가 막 찌그러지면서 흔들리면 결과물이 개판이 나겠죠. 그런데 안에 있는 프레임은 고정이 딱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세탁기 돌릴 때 세탁기가 흔들린다고 안에 있는 드럼통이 찌그러지진 않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저는 한 2주 동안 어마어마하게 많이 프린트를 해봤거든요. 근데 결론은 이겁니다. 물론 제일 빠르게 뽑으면은 스탠다드로 뽑은 것보다 중간중간 살짝 삐져나오는 것들이 조금은 더 많이 보여요. 표면이 별 상관없는 구조물이다. 그냥 요거는 구조만 어느 정도 나오면 돼. 라고 생각하시면은 제일 빠르게 뽑아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세밀하게 예쁘게 나와야 된다. 뭐 피규어 같은 걸 뽑아야 된다. 이러신 분들은 스탠다드로 하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우리 온라인 모델에서 고를 때 예상 시간 나왔잖아요. 2.6시간인가 나왔잖아요. 166% 속도로 뽑으니까 한 0.7배 정도 생각을 해서 생각하시면은 저렇게 뽑으면은 그 시간보다 훨씬 더 빨리 뽑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한 2주 동안 테스트하면서 딱 한 번 실수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프린터 실수가 아니라 내 실수예요. 그 밑에 이게 문제가 뭘 것 같아요. 밑에 너무 받침대가 없었어.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아무리 얘가 히팅베드에서 찰싹 붙어 있긴 하지만은 무게중심이 올라가면서 그런데 이 순간 얘가 멈춘 이유가 뭘까요? 카메라가 여기를 인식을 해요. 뭔가 이상이 있다. 자동으로 멈춰줍니다. 이것도 엄청난 기능인 거죠. 이거 없으면은 주구장창 스파게티 혼자 막 뽑고 있어요. 바꿔서 밑에다가 좀 보강을 좀 했죠.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보강을 해서 이렇게 3D 프린터로 뽑아야 될 게 있고 뽑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물론 이것도 재질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힘을 받는, 그것도 아주 좁은 구간에 힘을 받는 그런 구조물은 뽑으면 안 돼. 이 정도는 그나마 괜찮아요. 요거 제가 왜 뽑아봤냐면은 육각 렌치를 이렇게 껴가지고 드라이버 손잡이로 쓰려고 뽑아봤거든요. 이 정도는 괜찮아. 그런데 이건 제가 안 되는 거 알면서도 뽑아봤거든요. 너트 렌치입니다. 이거 제가 CAD로 그려가지고 뽑은 건데 이펙터 같은 거 만들 때 이거 조일 때 쓰려고 했거든요. 5번 정도 돌리니까 헛돌더라고요. 여기가 안에가 다 갈렸어요. 그러니까 시중에 파는 것들이 금속으로 돼서 나온다. 그거는 3D 프린터로 뽑지 마십시오. 그렇게 무겁지 않은 걸 걸어두는 용도라든지 이런 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뭐 이런 거라든지 이런 거는 강도에 그렇게 영향을 받는 뭐 구조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위주로 출력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필라멘트가 녹을 때 나오는 그 몸에 안 좋은 그런 뭐 유해 물질, 유해 공기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3D 프린터를 뽑을 때 옆에 이렇게 서 있어 보면은 코가 찡해요. 찡합니다. 방 안에서 아무런 배기 장치 없이 쓰는 거는 저는 말리고 싶어요. 진짜 이거는 몸에 좋다 안 좋다 얘기를 떠나가지고 일단 코부터 그걸 느껴. 막 찡해 코가. 일단은 저처럼 베란다에 세팅해놓고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기서 또 엄청난 장점이 나오는 거죠. 챔버형이 아니었다면은 베란다에서는 겨울에 못 쓸 거예요 아마. 물론 쟤도 좀 걱정돼. 한겨울에도 저렇게 챔버 안에 온도가 유지될까? 그런데 챔버가 없는 거에 비하면 엄청나게 강점이지. 그런데 또 실내에다가 설치를 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뒤쪽에 배기구가 있습니다. 주름 파이프를 연결해서 바깥으로 완전히 배출할 수 있는 그 구조물 자체도 아까 보셨던 여기 덕트라고 검색해 보시면은 온라인 모델에 떠요. 네. 이런 거를 하나를 출력을 해서 실내에서 쓰려면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코가 굉장히 찡해요. 진짜 실제로도 저같이 담배 피우는 사람들 찡하다고 느낄 정도인데 그런 최소한의 안전은 생각을 하고 쓰셔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가격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벤블의 본사에서 공식적으로 할인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할인가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 지금 신세계 측에서 진행하는 게 그 할인가보다는 2만 원이 비싸다. 그런데 적립금이 3가지가 있습니다. 웰컴 고객 적립, 사전 적립, 사후 적립금. 적립금을 솔직히 다 요긴하게 사용하시는 분도 있지만 안 쓰는 사람도 있어요. 신세계몰에서 뭐 적립금 나는 안 돼. 어차피 정기 받아봤자 쓰지도 않고 저는 의미 없다라고 생각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 그래도
필라멘트가 지금 4개가 기본으로 들어가요. 이게 랜덤이래요. 근데 어쨌든 4개, 필라멘트가 4개가 들어갑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건 있어요. 저게 스풀형이 아니라 리필형이에요. 스풀형이라고 하면은 아까 보셨던 필라멘트에 RFID가 들어가 있는 그 프레임까지 하나의 덩어리 필라멘트까지 감겨져 있는 요게 스풀형이고, 알뜰형이죠. 그 스풀 껍데기는 없고 필라멘트만, 주방 세제 같은 것도 통 없이 그냥 팩에 나온 거 있잖아요. 그 부거스라고 약간 그런 형식인데, 요 계산해버리면은 뭐 2만 원 아까 더 비싸다고 했는데 훨씬 좋은 조건인 건 맞아요. 당연히 할인하기 전보다는 훨씬 좋은 거고, 그리고 본사의 기본적인 할인 가격보다도 상품이 더 나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게 싼 거지. 그런데 한 가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필라멘트가 리필형이 4개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일단 사용을 하려면은 스풀형의 필라멘트는 기본적으로 구매를 해야 됩니다. 나중에 그걸 다 쓰고 나서 그 스풀 이용해가지고 필라멘트를 충전해가지고 리필해가지고 쓰는 한이 있더라도 기본 스풀은 당연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가격은 정리가 됩니다. 구매를 하실 분들이라면은 지금 사시는 게 나는 맞다고 봐요.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 우연찮게 제 아들내미 장난감을 고치다가 이렇게 3D 프린터 리뷰 공동 구매까지 이어질 줄 몰랐는데, 요즘에 버릇이 자기 전에 침대에서 뭘 하나 눌러볼까, 지금 눌러놔야지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완성이 돼 있으니까요. 뭔가 만들면서 프로젝트에서 쓸 만한 구조물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거 제가 캐드로 직접 그린 건데 막 이런 거 설계하고 있다고 집에서 실제로 뽑은 건데, 뭐 이런 거 하는 것도 좋지만은 온라인 모델 거기 들어가 보면 재밌는 게 많거든. 자기 전에 누워갖고 보고 있는 거야. 아, 이걸 누를까, 이걸 누를까. 그래, 잘 때는 6시간 이상짜리를 큰 거를 누르자. 눌러놓고 아침에 또 일어나서 탁, 와, 그렇지, 예쁘게 나왔네. 아우, 씨, 이건 또 괜히 뽑았네. 뭐 이런 것도 많아. 그런 재미도 있습니다. 당연히 또 이런 3D 프린터를 전문적으로 현업에서 프로토타입으로 또 뽑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뭐 어느 상황이든 간에 놀랍습니다. 진짜. 이렇게 편하고 완벽하게 프린터가 되는지는 몰랐어요. 3D 프린터 생각이 좀 있으셨던 분은 본사 할인 플러스로 또 액세서리까지 또 같이 붙어 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금액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기회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공동 구매이기 때문에 저도 소정의 수수료가 있다는 점. 수수료 받으면은 또 재미있는 제품도 구매를 해서 내돈내산 막 까대기, 그런 거는 막 까대기 리뷰하기 딱 좋거든. 여러분들의 많은 또 호응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파파였습니다. 고정 댓글 링크 참조하세요. 자, 제가 맛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다 비어있죠? 여기에다 카메라를 넣고 닫은 다음에 소리 마소리 다시 나타나게 해보겠습니다. 뿅. 헛.